행복은 인간의 선택인가 환경의 결과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서론, 생명과학 관점에서의 행복, 미디어 관점에서의 행복, 인문사회 관점에서의 행복, 건축 및 환경 관점에서의 행복, 출처 및 종합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는 철학 콜로키움의 주제로 행복은 인간의 선택인가 환경의 결과인가를 주제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질문을 선정 후 각자 진로에 가까운 학문과 연관지어 탐구해 보았습니다. 생명과학 관점에서는 행복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가, 미디어 관점에서는 미디어는 우리의 행복한 감정을 조작하는가, 인문사회 관점에서는 행복은 개인의 선택인가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건축 및 환경 관점에서는 공간과 환경이 행복을 결정하는가로 소질문을 설정 후 토론 활동을 진행해 조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생명과학 관점에서의 행복에 대해 발표해보겠습니다. 생명과학 관점에서 설정한 소질문인 행복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가에 관해 저는 행복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관한 근거로 4가지를 들자면 크게 유전적 요인,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 뇌구조와 기능, 수면 식습관 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유전적 요인은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서 유전자가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존재하며 유전자가 행복의 40~50%를 설명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은 쾌감과 동기부여에 관여돼 있고 안정감과 행복감을 조절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 우울증, 불안감 등 정서 문제를 유발합니다. 세 번째로 뇌구조와 기능도 근거로 들 수 있는데 전전두엽 활성도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감정이 올라가며 편도체 기능 이상 시 부정적 감정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방식은 뇌의 작동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식습관 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행복감은 감소됩니다. 또 특정 음식은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이 되고 생물학적 생활 리듬 변화만으로도 행복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행복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철학과 융합시켜 좀 더 탐구해보았습니다. 철학은 행복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이성, 선택 도덕적 삶의 결과로 보고 생물학은 조건을 설명합니다. 철학자 4명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먼저 플라톤은 행복은 감정이 아닌 이성과 욕망의 조화에서 비롯되고 생물학적 욕망인 쾌락을 통제해야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활동과 도덕적 덕을 실현할 때 완성되며 생물학적 감정은 순간적, 행복은 지속적 삶의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르트르는 인간은 특정 생물학적 조건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싱어는 생물학적 본능을 인식하면서 타인을 위한 선택이 행복을 만든다고 주장하였고 도덕적 선택이 생물학적 쾌락보다 더 깊은 행복을 이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관점에서의 행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미디어는 우리의 행복한 감정을 조작하는가? 저의 의견은 미디어는 우리의 행복한 감정을 조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근거는 SNS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사람들은 SNS에서 타인의 행복한 순간만을 보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고 심리적 박탈감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광고는 일시적인 만족을 제공합니다. 광고는 특정 제품을 소비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유도하겠지만 실제로는 물질적 소비로 인한 행복은 짧아지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디어가 만든 행복의 틀입니다. 미디어는 특정 기준, 외모, 성공, 연애 등을 강조하며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의 삶을 왜곡하고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만으로 행복해진다는 환상입니다. 미디어는 긍정적 생각만 하면 행복해진다고 말하겠지만 이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회 구조나 행복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적으로 미디어와 관련 행복의 관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욕망을 만들어내고 소외감을 유발한다고 보았습니다. SNS는
자본주의적 비교 경쟁의 장으로 사람들을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소외시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의 삶보다 존재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대사회가 소비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인간 본질에 충실한 삶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미셸 구포는 사회가 규범과 담론을 통해 개인을 통제한다고 보았습니다. 미디어는 이상적인 삶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생산하며 사람들을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도록 조종합니다. 슬라브의 지적은 현대사회가 불편한 현실을 무시하고 행복한 환상을 소비하게 만든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미디어가 강요하는 긍정성은 진짜 행복이 아닌 자본주의가 만든 가짜 민족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는 행복을 감정이 아닌 소비와 비교 중심의 방식으로 조작합니다. 사람들은 SNS, 광고, 이상적인 이미지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디어가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비교적 사고와 자율적 선택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철학자들의 시선, 마르크스, 프롬, 푸코, 지적을 통해 행복은 사회 구조와 담론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행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행복은 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가? 라는 질문은 철학뿐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행복이 단순히 개인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조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경제적 조건과 행복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안정된 삶의 기반이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망과 정서적 안정입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즉, 인간관계와 연결감이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구조와 선택 가능성입니다. 동일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육 기회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노력만으로 행복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저는 행복은 개인의 선택과 사회적 조건이 만나는 지점에서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철학적 관점에서의 행복과 사회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에게 행복은 단순히 기분 좋음이나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의 방향과 연결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은 행복이 개인의 내면뿐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고통의 부재, 즉 마음의 평정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검소한 삶과 욕망의 절제를 통해 누구나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덕 있는 활동의 지속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덕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환경과 조건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기반도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플라톤은 이보다 더 사회적입니다. 그는 이상적인 국가와 정의로운 사회 질서 속에서만 영원히 조화를 이루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도덕적으로 옳은 삶을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정의에 대한 실천이 행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학자들은 행복을 개인과 사회의 연결 속에서 파악했고 그 의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물음이었습니다. 공간이 환경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감정이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환경과 공간, 사회적 관계 같은 외부 요인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공간의 질은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의 존재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곧 존재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은 감정을 진정시키고 소란하고 혼잡한 공간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두 번째는 자연환경과 정신건강에 밀접한 관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록 공간이나 자연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스트레스가 줄고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햇빛, 녹지, 새소리 같은 자연의 요소들이 심리적 안정을 주는 거죠. 세 번째는 공동체와의 연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모여 소속감을 느끼고 공감하며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빅터 플랭클은 인간은 삶 속에서 의미를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문화나 예술, 공동체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지속적인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볼 때 정서적 안정, 자연과의 접촉, 공동체 유대, 의미 있는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설계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관점에서 바라본 행복을 결론 내려보자면 행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며 생물학적 요소, 사회적 조건,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각 관점에서의 주요 영향 요인을 다시 정리하면 생명과학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유전진이 있고 미디어에서는 비교 효과, 소비 문화, 이상적 이미지, 인문사회에서는 개인의 태도, 경제적 안정, 사회 구조, 건축에서는 공간 설계, 자연환경, 주거 환경이 주요 영향 요인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개별적인 것이 아닌 복합적인 결과이며 이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